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능선생입니다. 자, 2023년 9월 평가원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상당히 많이 궁금했는데 이번에 확실히 킬러 없이 문제를 내겠다라고 해서 과연 킬러가 없었는가 했더니 큰 특징이 말이죠. 첫째, 킬러가 없긴 없네요. 킬러가 없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계산 과정이 약간 좀 복잡한 그런 게 한 두어 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참거짓 문제가 없어졌네요. 참거짓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보통 14번에 많이 출제되곤 했었는데 이번 9평에는 없었네요. 그런데 수능 때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자, 세 번째 특징이 15번과 22번이 둘 다 수투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조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15번이나 22번 둘 중에 하나는 수원 문제를 출제를 해야 과목별로 좀 균등한 어떤 그런 형태가 될 텐데, 물론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둘 다 수투 문제가 나왔다는 것, 이것이 약간 좀 독특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점짜리 문항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9번입니다. 0부터 2파이까지 코사인 x와 사인 7분의 파이의 값을 만족시키는 x 값의 범위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프를 그려야죠. 삼각방정식 문제는 항상 그림을 좀 정밀하게 잘 그릴 필요가 있어요. 우선 코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이런 그림이 분명하니까 여기가 0이고 2파입니다. 그쵸? 자, 사인 그래프는요 0,0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1 찍고 0 됐다가 내려가서 마이너스 1 찍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사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사인 7분의 파이니까 이 정도 추운 값인 것 같습니다. 7분의 파이일 때 이 점 높이가 사인 7분의 파이가 돼요. 그러면 이 사인 7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하고 같은 값을 갖는 x 코사인 값인데, 지금 여기가 들어가고 여기가 들어가죠. 근데 이거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 점을 포함하고 이 구간 내의 모든 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 점의 x좌표가 알파가 될 거고요, 여기가 베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알파만 구하면 될 텐데, 이 코사인하고 사인은 이 점 어디 대칭입니까? 지금 4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이죠. 항상 이런 삼각방정식 풀 때는 늘 대칭이를 잘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알파는 7분의 파이를 4분의 파이에서 대칭 이동시킨, 즉 2 곱하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 즉 2분의 파이 마이너스 7분의 파이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요, 이 간격이 7분의 파이란 얘기죠. 그럼 당연히 베타에서부터 여기 2분의 3파이일 텐데 여기 있는 이 간격도 역시 7분의 파이가 됩니다. 지금 질문의 내용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어차피 베타하고 알파는 지금 특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점 사이 간격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이 두 점 사이 간격은 파이가 될 거고, 추가로 이 길이 두 개 더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파이에다가 7분의 7분의 파이를 두 번 더해주면 되겠다. 그럼 7분의 10, 가만히 있어봐. 7분의 2파이니까 7분의 얼마나 9파인가요? 7분의 9파이, 그죠? 자, 이런 값이 나오게 되겠네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는데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에서 접선하고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선이 만나는 교점이 1,3이다 인데요,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이 2,3이라고 하는 점을 통과하는 fx인데 지금 교점도 y좌표가 3이에요. 그렇다면 이 접선이 기울기 0인 접선이구나. y좌표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럼 2,3은 극대점 아니면 극소점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 대략적인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봅니다. 대충 그려보면요, 2,3이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은 극소점이 됩니다. 여기에서 접하는 접선 그럼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기울기가 0인 y = 3직선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이 대략 여기쯤 어딘가 있어가지고 이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마이너스 2,f 마이너스 2인 점이 여기 있어서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을 그렸더니만 그 녀석이 만나는 교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1,3이더라. 이렇게 되면 말이 딱 되거든요. 자, 아무튼 fx의 식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fx의 그래프는 현재 y = 3직선하고 x좌표가 2인 점에서 접하는 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점의 좌표 뭔지 모르니까 일단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fx는 수식이 x-알파 하나, x-2가 두 개고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것은 이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이 1,3을 통과하는구나 라는 것만 찾으면 되겠어요. 그럼 f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해야 되고 f 프라임 마이너스 2의 값도 구해야 되겠죠.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합니다. 자, 집어넣었다고 치고요.
마이너스 16알파 빼기 29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얘를 미분을 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건데, 그러면은 32 더하기 8알파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의 좌표예요.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은 y 이꼬르 기울기가 이 녀석이죠. 32 더하기 8알파에 x 더하기 2에 플러스 f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어딜 통과해야 되는 1,3을 지나야 되죠. 그럼 x자리에 1을 대입하고 y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알파가 구해질 거 아니겠어요? 자, 알파의 값을 구해보시면 알파가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8입니다. 자, 때려서 xx는 이렇게 생겨먹은 식이 나오게 되고요. 질문의 내용은 f0의 값을 구하시오니까 여기다 0만 대입하면 되겠죠. 8 곱하기 4 더하기 3이 되어서 35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자, PQ가 1,에서 출발하고 8에서 출발하면서 움직인다. 그리고 속도가 주어져 있다 이거야. 그러면 P점의 위치는요, 얘를 적분한 함수니까 T 세제곱에 2T제곱에 마이너스 7T 한 다음에 시작점이 1이기 때문에 더하기 1로 끝날 거고요. Q점의 위치는 T제곱 더하기 4T 한 다음에 8로 시작을 끝이 나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두 점의 위치입니다. 위치. 그런데 질문 내용의 조건이 PQ 사이의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될 때라고 했습니다. 출발한 후라고 했으니까 T가 0 이상의 얘기고요. 그럼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두 점의 위치의 차이의 절대값이죠. 이게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T세제곱에 더하기 T제곱에 더하기 11T-7이 되는데 이 값이 4가 되는 경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절대값이 포함된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11T가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 11T가 아니고 마이너스 11T죠. 그죠? 자, 그럼 이 경우 두 가지잖아요. T세제곱 더하기 T제곱에 마이너스 11T-7이 4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T세제곱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11T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경우가 더 T의 값이 작은 양수인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방정식은 얘를 넘겨주면 마이너스 11 이꼴 0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통인수가 딱 보이니까 T제곱 끄집어내면 T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 11 끄집어내면 T 플러스 1이고 해서 T 플러스 1에 T제곱 마이너스 11이 되죠. 자, 이 값이 0이 되는 케이스므로 T의 값은 루트 11 말고는 안 돼요. 지금 출발한 후라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든가 마이너스 11은 안 됩니다. 그래서 루트 하나가 나오고요. 근데 얘는 아닐 것 같죠. 그죠? 보니까 답이 지금 루트가 없단 말이야. 얘인 것 같은데. 이 녀석은 T세제곱에 더하기 T제곱에 마이너스 11T에 빼기 3이 0이죠. 얘를 이제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했다고 칠게요. 3을 대입하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면 T 빼기 3에 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 녀석이 0이 되는 실근은 어차피 음수라서 이놈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T의 값은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출발한 후 두 점 사이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되는 시각은 3초도 되고 루트 11초도 된다는 얘기인데 처음으로라고 했으니까 3입니다. 3.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내용이 점 P가 움직인 거리죠. 거리. P가 움직인 거리고 이게 지금 P의 속도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질문하는 움직인 거리, P가 움직인 거리는 0부터 3초까지 저 V1T를 절대값을 쳐서 정적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으시죠? 그럼 V1T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이 확실하겠네요. 그래서 V1T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V1T는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3T하고 T하고 그 다음에 7하고 1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이렇게 되어서 T축이랑 둘러싸인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7과 1을 통과하는 그런 그래프단 말이야.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7이고 여기가 1인데 실제로 T의 값은 0부터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0에서부터 1까지는 후진을 하고요. 1부터 3까지는 전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구해줘야 돼요. 자, 이 부분 따로인데 여기는 어차피 속도에다가 적분을 하는 거라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 절대값을 적분하는 거니까 x0에다가 x1을 뺀 거겠죠. 이게 지금 이 값이 지금 현재 이 부분 넓이일 거란 말이지. 그럼 아까 이게 지금 x니까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1 되고요. 1을 대입하면은 1, 2, 마이너스 7 더하기 1이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7인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넓이가 4가 나오는군요. 자, 이게 지금 0에서 1쪽까지 후진한 거리고요.
1에서 3초까지는 속도가 양수니까 x3에다가 x1을 빼면 되겠죠. 자, x3이면 여기다 3을 대입한 겁니다. 3을 집어넣으면 얘가 24 더하기 1이 나오고요. x1은 아까 했죠? 마이너스 4 더하기 1입니다. 1은 뭐 놔둔 이유가 어차피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28이 나오는군요. 자, 그래서 얘가 0초에서 3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4, 28 두 개 더해져서 답은 몇 번이 돼요? 하면은 5번에 해당되는 3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접근하면 안 돼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12번입니다. 이 보통 15번에 나오던 거에 12번에 위치를 했네요.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는 별로 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뭐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나열을 하는데 홀수일 때는 1을 더해주고 짝수일 때는 2를 나누어 줍니다. 2항과 4항의 합은 40이 돼야 됩니다. 뭐 둘이 더해서 40이 되는 걸로 보아 둘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이거나 이건 확실하죠. 이건 알겠는데 어쨌든 A1의 값을 구하시오가 질문이니까 A1을 또 나열을 해야지 뭐. A1, A2, A3, A4, A5.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A1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둘 짝이 달라질 거 아니겠어요. 경우를 당연히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만약에 A1이 짝수라면, 두 번째, A1이 만약에 홀수라면, 자, 이 두 가지 경우를 나눠놓고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A1이 만약 짝수면 둘째 항은 뭐가 됩니까? 당연히 2를 나눠서 M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M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거란 말이야. 만약에 M이 홀수면 1을 더해서 M 더하기 1일 거고요. 이건 M이 홀수인 경우고. M이 만약 짝수면은 2를 나누어서 2분의 M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항인데, 자, 네 번째 항 역시 여기에서 또 나눠줄 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M이 지금 홀수가 하라고 가정했으니까 이 값은 반드시 짝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은 2분의 M 더하기 1이 되는 수밖에 없죠. 자, 5항은 적을 필요가 없네요. 어차피 A2 더하기 A4의 값이 40이다. 여기다 집어넣을 거니까 얘네 둘이를 더해봅니다. 그러면 2분의 3M 더하기 1이란 값이 나오는데 이 값이 40이 되고 싶어요. 요거. 그러면 3M이 79가 되고 싶은데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되는군요. 버리면 되고요. 그럼 M은 짝수란 얘기고. 자, M이 짝수면 이 다음 항은요. 요 녀석이 지금 짝수이긴 하나 2를 나눴으니까 홀수인지 짝수인지 모르겠지. 그러면 홀수면 이렇게 될 거고, 짝수면은 4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이 경우라면 얘네 둘이를 더해서 2분의 3M 더하기 2일이 40이 돼야 되고요. 그럼 M의 값이 얼마가 됩니까? 39, 14, 26인가요? 26이 되어서 요 녀석이 지금 짝수 맞죠? 26. 그 다음에 얘는 13이니까 홀수 맞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되는군요. 26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경우라면 얘네 둘이를 더해서 4분의 5m이 40이 되면 돼요. 그러면 m의 값은 32가 되면 되겠군요. 자, 얘도 지금 여기 30이 들어가고 이 자리에 30이 들어가면은 짝수 돼서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올 수 있는 값이 첫 번째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나오네요. 자, 이제 첫 번째 항이 홀수인 경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만약에 항이 홀수라면은 두 번째 항은 무조건 1을 더해서 2m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짝수가 확실하니까 세 번째 항은 반드시 m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여기다가 1을 더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2를 나눈 것일 수도 있는 거죠. 이 경우는 m이 홀수인 경우고 이 경우는 m이 짝수인 경우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경우라면은 얘랑 두 개 더해서 3m 더하기 1이 40이 돼야 되고요. 그럼 m은 13이 되면 되는데 13이면은 요 녀석이 지금 26이 짝수 맞고요.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되는군요. 이거 되네요. 자, 이 경우라면은 두 개 더해서 2분의 5m이 4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m은 16이 되면 되는군요. 이것도 역시 성립하는군요. 오케이. 그래서 되는 경우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오, 많네요. 자, 질문의 내용은 A1 값이 합이니까 M의 값이 합이 아닙니다. A1의 값은요. 2M의 경우라면은 26에다가 2배, 32에다 2배를 해야 되니까 52, 그 다음에 64. 그 다음에 이 경우라면은 2배 한 다음에 1을 빼야 되니까 25, 31. 이렇게 되겠군요. 자, 이 네 개의 숫자를 모두 다 더하면 170이라는 답이 나오게 돼요. 보기 중에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인데, 자, 이 문제가 선생님이 볼 때는 오히려 제일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왔던 문제들 중에 계산이 좀 많이 지저분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자, 문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0을 경계로 해서 왼쪽은 최고차함수가 음수인 3차함수, 오른쪽은 최고차함수가 양수인 3차함수인데 둘 다
상수항이 없으니까 원점은 다 통과합니다. 연속인 건 당연하고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일 때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고 마이너스 1부터는 증가하고 싶으니까 자 0을 경계로 해서 0보다 왼쪽의 그래프는 대략 이렇게 최고차에서 음수인 그래프로 그려지다가 대충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고 x좌표가 마이너스 1인 점에서 극소를 갖는 그림이 분명하죠. 그 다음에 0보다 오른쪽일 때는 뭐 대충 증가하는 그래프니까 뭐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식의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일단 마이너스 1일 때 극소를 갖는 건 확실하니까 요 녀석을 미분해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은 f'-1은 반드시 0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b가 2a-1이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되죠. 얘가 이제 첫 번째 관계식이고요. 그 다음 이 경우라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ax고 마이너스 b인데 마이너스 b가 이렇게 정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자, 이 값이 0이 되는 두 실근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끄집어냈을 때 인수분해를 하면 x 더하기 1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또 하나의 실근이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 더하기 2a-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될 때 반드시 극소가 돼야 되고 또 하나의 점이 요 점이 되는데 요 놈이 마이너스 1보다는 반드시 오른쪽이 돼 0보다 더 오른쪽이 되어야만 이 구간에서 증가를 할 거 아니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2a 빼기 더하기라고 하는 여기 극대점의 x좌표가 0보다는 반드시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a 범위에 해당되는 것이 첫 번째가 나왔습니다. 얘는 이제 대전제입니다. 무조건 성립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른쪽 그래프에서 해결한 거고요. 이제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로 이제 확인을 해볼 건데, 자, 요 녀석은요, 일단 0,0을 통과하는 건 분명하고, 0일 때 이제 미분 계수가 마이너스 b인데요. 아까 마이너스 b가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거니까, 이 범위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확실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이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은, 저 녀석의 도함수가, 자, 여기까지는 일단 됐고요. f'x, 0보다 큰 f'x가, x가 0 이상일 때, x제곱 더하기 2ax의 마이너스 b입니다. b가 지금 이거니까요. 얘가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0 이상이 되고 싶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가 이제 두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판별식이 지금은 뭐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쓰면 되겠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무조건 됩니다. 그럼 계속 증가하는 함수니까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커버리면요, 그러면 이 녀석이 0이 되는 서로 다른 두 시기는 존재한다. 즉 극대극수를 갖는 그래프란 얘기인데, 극대극수를 갖는 그래프라도 0을 경계로 해서 왼쪽에 극대극수를 가져버리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면 0부터 오른쪽만 그림을 그리니까 증가함수가 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0이 되는 녀석이 0보다 왼쪽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주면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f'x의 그래프가.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됩니다. 둘 다 됩니다. 둘 다. 이게 조금 생각하기가 좀 거지 같고요. 계산하기도 약간 거지 같아요. 자, 아무튼 둘 다 이제 해보도록 하죠. 이 녀석의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을 써서 a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어서 플러스 2a 마이너스 이게 되겠죠, 그죠?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순간 조금 이제 기분 나쁜 것이,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근해공식 쓰기도 좀 거지 같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요. a 더하기 1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의 범위는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든지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성립하는 케이스인데, 아까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건 무조건이니까 얘가 지금 성립하려면 a의 범위에서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으면서 이 범위에 들어가면서 2분의 1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얘가 대충 0.4 어쩌고 저쩌고 된단 말이야. 2분의 1이 여기 있단 말이죠. 이 범위에도 들어가야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여기가 다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첫 번째 케이스고요. 자, 이제 이것도 해봐야 돼. 이것도, 그치? 자, 이 경우라면 이쪽 바깥쪽이란 얘기인데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크든지 이거보다 작든지 이 범위라는 얘기잖아. 이런 경우가 되려면 0일 때 이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대칭축이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a입니다.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그리고 f'0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f'0이 지금 뭐냐 하면은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인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런 등등등의 조건들을 만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a가 0 이상이면서 그 다음에 얘는 뭐니?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판별식이 양수이면서 a가 0보다 크면서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에 해당되는 여기 영역이 됩니다. 여기 영역. 이게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값이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까지가 모두 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의 범위가 됩니다. 자, 질문의 내용은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인데 아까 b가 2a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a 더하기 b의 값은 3a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이 녀석의 최대값이면 a가 최대일 때, 그 다음에 a가 최소일 때 최대 최소가 되겠죠. 아까 a의 최대값은 2분의 1입니다. 최소값은 이거고요. 그래서 최대값은 3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고, 최소값은 3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둘의 차이를 구하시오니까 마이너스 1은 필요가 없고 요렇게만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럼 2분의 3 더하기 3 루트 2 더하기 3이 되어서 2분의 9 더하기 3 루트 2라고 하는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4번 a하고 b가 둘 다 자연수입니다. 마이너스 8을 경계로 왼쪽은 밑이 2인 지수함수고 오른쪽은 밑이 3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지수함수예요. 자, 그런데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인 범위에서 fx의 집합입니다. 이 fx는 이제 y좌표예요. y좌표의 집합이 원소가 정수가 2개가 되고 싶어요. 그걸 만족하는 k가 3부터 4 미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얘는 확실한 그래프니까 얘부터 그려보도록 하죠. 정근선이 y = 8직선이 정근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소하는 그래프죠.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이런 형태로 생겨먹은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일 텐데, x좌표가 마이너스 8인 점을 경계로 잘라야 되니까요. x = 마이너스 8을 경계로 해서 대충 뭐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 이런 식의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에 x 빼기 3 더하기 8 그래프인데, 현재 지금 x의 범위가 k보다 작거나 같다고 k가 3부터 4까지단 말이야. 그러면 k가 딱 3일 때, k가 3이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면 7이죠. 3,7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k가 4가 되는 점이면 4를 대입을 하면은 여기 4를 집어넣게 되면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말이지 3부터 4까지라는 얘기는 x좌표가 이 구간 내에 있는 점들이 되어주면은, 그러면은 이 왼쪽 그래프하고 관계없이 항상 y좌표가 지금 정수가 되는 게 2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일단 이 y = 7직선이 내용의 핵심이고 y = 5직선도 내용의 핵심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중간에 또 y = 6직선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y = 7직선, 6직선, 5직선 이렇게 세 개가 지금 만나는, 오른쪽에서 만나는 점인데, 자, 그런데 k가 3일 때 괜찮고 3부터 4 미만까지는 다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y좌표는 7하고 6입니다. 무조건. 얘네 둘이가 지금 포함되는 이 집합의 원수란 얘기고, 7, 6을 제외한 나머지 원수는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딱 4가 돼버리면 5가 포함이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4에서 끊어졌다는 얘기는 5는 포함이 안 된다. 그럼 이 오른쪽 그래프의 점근선이 지금 y = b 직선인데 y = b가 5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부터라고 했으니까 k가 만약 3보다 작을 경우 여기가 지금 x값이 되어버리면 7이 포함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의 그래프 역시 7이 포함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6은 포함이 돼도 여기 포함이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오른쪽 그래프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면 대충 맞니 하면은 y = 5직선이 정근선이면서 쭉 올라가다가 마이너스 8일 때 함수값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어서요. 마이너스 8일 때 이 함수값이 7보다는 작고 6보다는 크거나 같은, 자, 이렇게 되어주면은 오른쪽 그래프는 무조건 y = 6이라는 요 실근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죠. 이 집합의 지금 원수 중에서. 그리고 x의 값이 딱 3이 돼버리면은 7도 포함이 되어서 괜찮은데 3보다 x가 작아버리면 7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가 6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안 된다가 되고, 3과 4 사이면은 7하고 6이 다 포함이 되다가 5가 딱 들어가는 순간 y = 5라고 하는 놈이 여기 원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녀석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한 값이
2에 마이너스 8 플러스 a 더하기 b인데 b는 지금 정근선이기 때문에 5가 분명하죠. 이 값이 7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6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에 a-8제곱이 2보다는 작아야 되고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니까 이 값이 1이거나 1보다는, 그러니까 a-8이 1보다는 작든지 0보다는 크거나 같든지. 그럼 a는 9보다 작든지 8보다 크거나 같든지. 뭐 이건데 어차피 자연수라서 8 말고는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a는 8, b는 5. a하고 b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13이라는 답이 되는 겁니다. 15번. 아까 쌤이 얘기했던 바로 그 15번인데 수원이 아닌 수투 문제였습니다. 좀 웃기죠, 그죠? 자, 아무튼 3차함수 fx고요. 분모에 3차함수가 있고 분자에 뭐 3차함수 덩어리들이 있는데, 만약에 분모에 해당되는 fx가 0이 아닐 때는 이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분자는 무조건 연속함수고, 그럼 gx는 당연히 fx가 0이 아닐 때 연속입니다. 연속. 0일 때는 이제 별도의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을 테니까 별도의 함수값으로 3을 정의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함수는 gx라는 함수는 fx가 0이 되는, 즉 여기 있는 이 분모 부분이 0이 되는 경우에 불연속이 나올 수 있다 이건데, 지금 밑에 보니까 3일 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랑 달라요. 자, 이 말은 x가 3일 때 gx가 불연속이라는 얘기고, 지금 gx가 불연속이 되려면 f3이 반드시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f3은 확실히 0이고요. 그 다음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 봅시다.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니까 분모는 fx고 분자는 fx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fx 더하기 1 이런 형태인데, 이 놈이 극한값이 g3보다, 근데 g3이 지금 fx가 0 될 때 점이니까 그때 함수값은 3입니다. 그럼 3 빼기라고 같아야 돼. 이게 2가 돼야 돼.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이 극한식을 해석을 할 건데 잘 보세요. x가 지금 3으로 가까이 가면 여기 있는 이 분모인 fx는 반드시 0으로 가죠. 근데 요 녀석이 지금 0으로 갑니다만 뒤에 1이 있기 때문에 이 인수는 0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냥 1로 수렴을 해요. 그래서 그냥 1이라고 적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남은 것은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인데 극한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얘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됩니다. 즉 f6의 값도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3차함수 fx는 3하고 6일 때 둘 다 x축을 통과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수꼴이고 부정형 극한이니까 그냥 로피탈 정리를 쓰겠습니다. 미분을 하고 미분을 해서 3을 대입하면 f'3분의 f'6이 되죠. 이게 극한값인데 이 값이 2다 이거예요. 즉 f'6은 f'3의 2배다. 여기까지 정보가 나왔습니다. 물론 아까 f3이 0이라는 정보도 있고요. 자, 이러면 이제 대충 그림을 그릴 수 있죠. fx의 그래프는 x축이랑 3하고 6인 점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요. 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2배가 돼야 돼. 이거니까 최고창의 수가 1인 그림으로 대충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 모양이 나왔어요. 이 3인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보다 6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2배가 되는 상황. 그럼 중간에 이제 적당한 점이 좌표가 이제 뭐 있으면 될 텐데, 이건 뭐 대충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 4입니다. 4. 자, 여기가 4면요. 이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1 곱하기 3에서 기울기 3 나올 거고, 6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는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오면서 딱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이게 바로 fx입니다. 이게. p? 자, 따라서 fx는 x-3이라는 인수 하나, x-4라는 인수 하나, x-6이라는 인수 하나, 이렇게 세 개가 fx가 되고, 질문의 내용은 g5를 구하시오는데, g5면은 지금 5인점이니까 fx가 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럼 분모에는 f5가 될 거고, 분자는 f8 곱하기 f5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자, 넣어봅시다. f5면 얼마입니까? 5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군요. 마이너스 2네요. f8이면 8을 대입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f5 마이너스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돼. 이거지. 그럼 플러스 약분치고 2 하나 약분치고 해서 나오는 값은 20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치고는 조금 싱거웠습니다. 이 문제는. 20번입니다. 사인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인데 빈칸 추론 형식을 빌어서 나왔네요. 빈칸 추론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2수능 15번 유형도 이것과 좀 비슷한 게 있었죠. 그때 15번으로 나왔던 거고요. 뭐 내용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외접원이 있고요. 자, AB 길이가 2입니다. 이 길이가 2이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1인데 각의 크기가 이렇게 주어져 있군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인데 R1이면 이쪽 왼쪽 원의 반지름의 길이니까 자, 사인 법칙에서 이 R1은 사인 요 삼각형이 지금 내접하는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사인 4분의 3파이 분의 BD 길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놈은 루트 2분의 1이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2가 넘어가서 이런 식으로 바뀔 거이고 2분의 루트 2가 된다. 뭐 이미 주어져 있는 거니까 괜히 적었네요. 자, 두 번째 오른쪽 삼각형의 경우 원의 경우 2 곱하기 R2면 이 삼각형이 내접하는 삼각형이잖아요. 사인 3분의 2파이 분의 BD 길이가 되겠죠. 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니? 2분의 루트 3이고 부모분자 뒤집어 버리면 루트 3분의 2가 될 거고 2를 하나 약분 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가는 적당한 숫자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네요. 이게 첫 번째 값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BD 길이 제곱은 해가지고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해요. 이거니까 두 변 길이 알잖아요. BD 길이 제곱은 2제곱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2하고 하나 약분 치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군요. 자, 나에 들어가는 적당한 숫자는 마이너스 2고요. 그렇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돼요? 하면은 5 더하기 2가 되어서 7이 됩니다. 자, 이제 R1과 R2의 곱인데 R1과 R2가 아까 이 두 개였으니까 얘네 둘이를 서로 곱하세요. 그러면은 BD 길이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1인데 지금 BD 길이의 제곱이 7이었습니다. 요 놈이죠. 이게 마지막 다입니다. 다. 자, 여기가 P고 얘가 Q고 요 놈이 R이에요. PQR을 다 곱한 다음에 제곱하세요. 9를 곱하세요. 루트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에다가 7 곱하기 2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3분의 1을 곱해요. 이런 다음에 제곱하세요. 앞에다가 9를 곱하세요. 얘네 둘이 합치면 3 되고 2 하나 약분될 거고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필요 없고요. 자, 이 제곱하면 3의 제곱이랑 9랑 없어지겠네요. 남는 것은 7 루트 2의 제곱만 남겠네. 98인가요? 답이 98이 되겠습니다. 21번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공차도 자연수란 얘기고요. 당연히 양수가 돼야죠.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니까 공차가 음수가 되면 계속 감수를 해서 언젠가는 음수가 나와버린단 말이야. 첫째 항도 양수고 공차도 양수인 그런 경우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7번째 항이 13의 배수로 주어져 있고요. 이게 주어져 있네요. 이 합공식을 뭔가 식으로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금. 자, 일단은요 H를 1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13m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6은 뭐가 되니 하면은 13m에다가 D 하나 뺀 거죠. 공차가 하나 줄어들면 되고요. A5면은 13m에다가 공차를 2개 빼면 되고, 그러니까 제드한 선생님이 미지수의 개수를 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항은 미지수로 잡지 아니하고 공차하고 7번째 항만 미지수로 잡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보면 A1은 뭐가 돼요 하면 13m에다가 6D를 뺀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이런 관계가 성립할 건데, 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SK를 1항부터 7항까지 더한 합이니까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해서 S7까지 합이고요. S1이면 그냥 A1입니다. S2면 A1 더하기 A2고, 그 다음 A1, A2, A3이고 쭉 가서 S7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7까지 합이죠. 이 녀석은 이제 이 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A1이 총 7개예요. A2는 총 6개고, A3은 총 3개고, 이렇게 쭉 나갑니다. A6은 2개가 나오고요. A7이 1개죠. 이런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을 거란 말이지. M하고 D의 식으로만. 자, 그러면 7 곱하기 13M-6D가 있고요. 6 곱하기 13M-5D가 있고요. 이렇게 가겠죠. A6이면 13M-D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는 13M이 됩니다. 자, 공통인 녀석들 쭉 몰아보겠습니다. 13M이라고 한 녀석이 여기 1개, 2개, 6개, 7개가 있으니까 13M 끄집어내면 1부터 7까지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D인데요. 자, D는 2 곱하기 1이 있고, 그 다음은 3 곱하기 2가 있고, 이렇게 쭉 가서 7 곱하기 6까지 합이란 말이야. 마이너스는 끄집어냈으니까. 얘를 적어보면 1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렇게 쭉 가서 6 곱하기 7까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지. 자, 그러면 13M은
2부터 7까지 1부터 7까지 합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7 8 곱하기 항의 개수 이걸 거고 빼기 d 곱하기 자, 요 녀석은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의 합입니다. 그냥 계산해도 괜찮고 뭐 합공식을 써도 좋은데 합공식을 쓰면은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의 합은 마지막 두 숫자에다가 하나 더 곱하고 나누기 3을 하면 되죠. 자, 이 녀석이 지금 합인데 이게 644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44라고 하는 거 이 그냥 계산하기 좀 더러우니까 644를 소인수분해를 좀 해보죠. 644는 4로 나누면 16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로 나누면 23이 되어서 여기 우변이 4 곱하기 7 곱하기 23입니다. 네, 여기 나침 여기도 보면은 4하고 7이라는 인수가 있고요. 여기도 4하고 7이라는 인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하고 7을 약분 쳐버리죠. 그럼 23은 13m이고 여기서 4, 7을 약분 치면 뭐가 남죠? 28 남나요? 아니지. 4하고 7하고 4 약분 치니까 4D가 남는 거 4D가. 이런 관계가 M과 D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이제 M하고 D가 둘 다 자연수니까 부정방정식으로 이제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형태인데 자, 그냥 뭐 마구잡이로 나열을 해도 괜찮고요. 얘가 지금 13의 배수죠. 얘는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니? 10입니다. 10. 그러면 이 숫자는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두 개 더해서 13의 배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D의 값이 일단 1이 돼버리면 이게 4가 되는데 그럼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 아니죠. 안 되는 게 분명합니다. 이거는. D가 만약에 2가 되면 나머지 8이라서 안 되고요. D가 3이면 나머지가 10이니까 안 됩니다. 이거. D가 4면은 16이 되면서 13으로 나눈 나머지가 3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D가 4가 돼야 됩니다. 4가. 그 수밖에 없고요. 뭐 나열해도 괜찮고. 자, D가 4가 되면은 이 자리에 16이 들어갈 거고 이 13 더하기 16이면 39가 되니까 M의 값은 3이 되겠죠. 자, 이런 값들을 가질 터인데 질문의 내용이 A2입니다. A2. 그럼 A2가 아까 뭐였었니? 13항에다가 7항에다가 5D를 뺀 거죠. 7항은 13임이고 빼기 5D입니다. 그죠? 이겁니다. 그러면 13 곱하기 3 빼기 5 곱하기 4 39에다가 29 빼서 19라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19입니다. 자, 마지막 22번인데 너무 무성의하다는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좀 대충 문제를 냈네요. 이 킬러 내지 말라 그랬더니만 너무 쫄았나요, 사람들이? 아무튼 자, 가조건 다항함수 fx, gx가 있고요. 가조건이 이거네요. 뭐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으니까 초기 조건 양변 미분이 기본이겠죠. x에 1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0되고 우변은 f1 빼기 3이 되어서 f1은 3이군요. 자, 그 다음에 양변 미분하겠습니다. 좌변 미분하면 fx고 우변 미분하면 xx 더하기 xf'(x) 빼기 4x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개가 없어지니까 결국 f'x가 4란 얘기군요. 그럼 fx는요? 4x 그 다음에 아까 f1이 3이었으니까 빼기 1 이게 fx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됐고요. 그러면 지금 라지 fx라고 하는 녀석은 얘를 적분한 식이니까 2차 함수로서 최고 차항수가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뭔지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인데 자, 이 두 번째 나식이 얘가 라지 f'x거든. 요 놈은 라지 g'x고 미분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이거니까 좌변은 무엇을 미분한 거예요? 라지 fx, 라지 gx를 미분한 식인 거지. 이게 좌변 미분한 거고 우변을 적분을 하면은 2x 4제곱에 x 세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뭐 어떤 b꼴 뭐 이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현재 라지 fx는 최고차인수가 2인 2차 함수니까 라지 gx는 최고차인수가 1인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그리고 뭔가 1차항이 있을 거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근데 얘네 둘이 서로 곱해서 이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이제 이 개수 비교를 할 거예요. 지금 모르는 미지수가 A, B, C, D 4개인데 지금 비교할 수 있는 항은 지금 4개? 뭐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아무튼 최고차항의 개수는 얘네 둘이 곱해서 이거 나오는 건 확실하고요. 3차항의 개수를 구해봅시다. 3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곱한 거 하고 이렇게 곱한 거 말고는 없잖아요. x 세제곱의 개수면 2x제곱에다가 cx를 곱한 2c가 있고요. 마이너스 x에다가 x제곱 곱한 마이너스 1이 있을 텐데 그게 1이 돼야 됩니다. c는 1입니다. 무조건. 자, 여기까지 알았으면 끝났습니다. 이게 사실은.
C가 1이기 때문에 라지 GX는 이런 식이고, 질문 내용은 라지 GX에다가 3을 집어넣은 거랑 1을 집어넣은 거에 차를 구하시오니까 D를 몰라도 답이 나와요 그냥.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얼마 되니? 12가 되지. 더하기 D가 있긴 하지만 D는 어차피 없어지니까 1을 대입을 하면은 2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수로 빼면 그냥 10이라는 답이 나와서 이게 그냥 최종적인 답이 돼버려요. 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좀 무성의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약간 좀 화가 나는 문제입니다. 전혀 그래프도 그리지 아니하고요. 그죠? 좀 그러네요. 자, 이상으로 공통문항 4점 해설 마치겠습니다.